최근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50여 곳은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양천구의 수의계약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양천 정비 사업으로 철새 보호구역이 훼손됐다는 헬로티비의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3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2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295명 늘어나 발병 이후 최다 1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716명으로 곧 확진자 10,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진자 접촉 163명, 집단 감염 85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3명, 해외 유입이 4명인데요. 종로구 파고다 타원에서는 지난달 28일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서울 시민 29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4일 오전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 발표는 은평구청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는데요. 김 구청장은 추워진 날씨에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재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한 단계 더 높은 연대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 멈추고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이 구의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선 정파적 이해 때문이라며 구의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은평구의회가 갑론을박 끝에 안건 처리를 보류한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1년 만에 재상정돼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원 19명 중 찬성이 9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익활동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 은평 지역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평 상상 등 50여 개 지역 시민단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구의회가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활동을 폄훼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엔 선거를 의식해 정파적 이해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10월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은평복지재단 설립 조례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모두 현 구청장의 주요 공약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의회 대부분이 민주당이잖아요. 구청장과 민주당 의회에 엇박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내부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일정하게 계파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공익적인 개념보다는 계파 또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이에 대해 일부 구의원은 안건 처리를 두고 정파적 이해관계로 보는 건 오해라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나 뭐 어떤 선이다 그런 걸 보시는 것은 좀 오해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을 반대하면은 복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익 활동을 반대하면 공익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셔야지만 유리하시겠죠. 그걸 통과시켜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은평 지역 시민단체 50여 곳은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양천구는 재난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올해 상반기. 양천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2억 1천만 원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어르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스크 구매 업체가 한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의 80% 이상이 양천 지역의 한 협동조합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쓰인 겁니다. 지나치게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거는 뭐 한두 개 정도 겹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정순희 양천구 의원은 마스크 수급이 진정된 이후에도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품귀 현상도 있고 구하기도 어렵고 했지만 이후에 마스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 공급량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코로나19 등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금액의 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의 협동조합이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구매할 때는 200원 단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300~400원 받는데도 이 더반은 계속 200원대로 저희 구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무래도 더반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한 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10월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지적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은평구가 모든 가구에게 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을 위해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고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예산 집행이 성급했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은평구는 향후 수의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 계약 총량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의 안양천 하류 구간 정비 공사로 인해 철새들의 휴식처가 훼손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 나상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천구청의 안양천 하류구간 호환블럭 정비공사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요? 문제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안양천의 오목교에서 목동교까지 이어지는 철새 보호구역 중에 상당히 넓은 갈대숲 부분이 이번 공사로 인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이 구간은 그 갈대숲이 우거져 있고 물이 얕아서 보행자들 시야가 가려져 있는 곳이어서 평소에도 물새들이 마음 놓고 쉬면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러한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네, 서울시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사나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와 구청에서 함께 점검을 하는 등의 협의 과정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철새 도래지 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실은 사전에 이런 민감한 자연 생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환경단체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민원을 내다 보니까 서울시 생태 담당자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라든지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그 중차대한 공사가 있을 때 환경단체나 환경연합회 또 환경생태연구활동가들이나 그 안양천 생태 모니터링 요원들과 같이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전 협의를 하면 이 공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2월 달에 모든 예산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시도한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후에 관련 담당자들이 교체된다든지 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민관 사전 협의 내용이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환경연합에서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구청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예산들을 12월 말에 다 소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봄에 3월 이후에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을 텐데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부서 간에 서로 어떤 이견은 없는지 또 민관이 서로 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꾸준한 감시 체계도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천 지역의 진보 정당도 양천구가 안양천 공사로 철새 보호구역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며 구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양천구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시행한 공사로 철새들이 안양천 생태공원에 자리를 잡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안양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철새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31일까지 수험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불법 영업행위 등입니다. 대상은 PC방과 동전 노래 연습장, 영화관 등 문화유통업소와 호프집이나 유흥주점 같은 270여 개 식품 접객업소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검사합니다. 양천구는 한 달간 점검반을 꾸려 수시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고등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양천구 신정동 856-5번지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양천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성 부지와 개남근린공원 진입로 확보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양천고는 양천구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인데요. 교육청의 1교 1체육관 정책에 따라 약 25억 원의 시비 지원을 통해 주차장과 급식실을 함께 조성하는 다목적 체육관을 2021년 건립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이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평가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500점 만점에 396점을 기록해 373점을 기록한 티브로드와 362점을 기록한 현대 HCN 등
다른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의 평가 점수는 348점으로 콘텐츠나 기술 투자 등의 평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 건전성과 콘텐츠 투자,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 간 평가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특보 등 80시간가량의 재난방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제2개국 선언 이후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다양한 시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꾸준히 늘면서 1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고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번 특히 사유리 씨 일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산이나 여성의 출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기 스스로 아기 낳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결혼만 하고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택 비용도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과 동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은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대찬성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또 결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완성인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는 46%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집안끼리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어떨까요? 결혼해서라든가 결혼해서 집안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절반이 동의했고 절반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동의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는 아예 통용되지 않는 낡은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200, 500을 순식간에 넘기더니 이제는 600명대입니다. 무슨 숫자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인데요. 거리두기 상향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수능도 끝나고 수험생들도 대규모로 이동할 텐데 최대한 약속 잡지 마시고 모임도 일단은 미루셔야겠습니다. 서울시의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도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